근세의 정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64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하급 실무직 관리 선발 제도 과거 시험 말고요. 하급 실무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간단한 시험 절차를 거쳤는데 이를 우리는 취제라고 합니다. 과거 시험 말고 하급 실무직 관리 선발 제도 취제. 65번 조선 초기의 지배 세력이고요. 급진파 신진사대부를 계승했었던 이런 세력 우리는 훈구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관악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요. 조선 중기에는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계승했었던 사림. 자, 그래서 조선 초기는 주로 15세기다라고 하고요. 이때 지배 세력은 훈구. 조선 중기의 지배 세력 16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림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다. 자, 66번에 사림, 이 사림이 추구했었던 정치 이념, 이를 우리는 왕도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왕도 정치는 도덕과 의리를 중시 여기는 사림이 추구하는 이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7번 문장과 시부. 자, 훈구가 중시 여겼었는데요. 주로 문장, 문학 이를 중시 여기는 학문적 경향, 이를 우리는 자 바로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림이 중시 여긴 거는 성리학의 유교의 경전, 이를 중시 여기는 학문적 경향을 경학이다라고 하죠. 훈구는 사장, 문장, 문학, 그리고 사림은 경전, 경학. 68번 김종직. 자, 이 김종직은 바로 이제 성종 때 중용됐었던 최초의 살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전 세조를 비판했었던 글. 자, 이를 김일손이 사초에 실게 되죠. 자, 이 글을 우리는 조의제문,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어떤 사화의 원인인가요? 바로 무오사화의 원인이 됐었던 게 조의제문이 되겠죠. 그래서 69번에 이 사화가 무오사화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 당시의 왕은 연산군이 되겠습니다. 자, 연산군 때 최초의 사화가 바로 무오사화, 김종직, 김일손 이런 인물들과 관련이 있구나. 70번 연산군 때 또 다른 사화가 있었는데 자신의 생모였었던 폐비윤 씨가 죽었었던 이 사건이 이것을 다시 들춰내는 과정에서 벌어졌었던 두 번째 사화, 이를 우리는 갑자사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연산군 시대 때. 71번 조광조는 조선 중기 중종 때 연산군 다음에 중종반정이 벌어지죠. 그래서 자, 앞서 무오사와 갑자사와 다음에가 중종 때가 되겠습니다. 왕으로 치면요. 자, 이 조광조가 당시 중용됐었던 사림인데 이 사람이 실시했었던 천거 방식 관리 등용제도의 일종인 자, 이를 우리는 혈량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광조 혈량과. 그리고 조광조가 폐지했었던 도교기관 소격서. 자, 이 소격서를 조광조가 폐지하게 되는구나. 다 중종 때이구나. 자, 72번에 이런 중종 때 조광조의 급진적인 여러 정책들을 배경으로 하여 비롯됐었던 사화, 조광조 때문에 벌어졌었던 사화라고도 보시면 되겠다. 바로 기묘사화. 예, 중종 때 조광조 기묘사화. 73번에 이번에는 명종 때. 자, 중종 다음에 인종이 있고 그 다음에 명종이 있어요. 자, 이 명종 때 대윤 외척과 윤임, 대윤이죠. 소윤 외척, 윤원형. 자, 이 소윤 윤원형 쪽의 인물이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 자, 이 소윤 쪽이 대윤을 치면서 이런 외척 갈등 때문에 비롯된 사화, 이를 우리는 을사사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종 때 대윤 유님, 소윤 윤원형 이들 갈등으로 비롯된 을사사화였습니다. 74번 영종 때 문정왕후를 비방한 벽서가 발견되게 되죠. 자, 이 문정왕후는 명종 때
명종의 생모로서 이제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여주가 나라를 망친다라는 사료를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자, 이 벽서가 발견된 사건, 이를 우리는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을사사화가 벌어졌었던 명종 시기 때 있었던 이와 관련한 일이구나. 75번 첫 번째, 사림의 기반입니다. 자, 사림은 4차례의 사화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훈구로부터 피해를 받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후에 집권하게 되는데, 그 기반 중에 하나가 향촌에 있었던 사학 사립교육기관, 바로 서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반으로서 이번에 향촌의 자치 규약이다라고 하는 향약, 서원과 향약은 사림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조선 중기죠. 76번 김효원, 심의겸. 자, 김효원은 당시 신진사림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인물, 심의겸은 당시 기성사림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인물. 김효원 쪽 신진사림들은 동인이 되고, 심의겸 쪽 기성사림들은 서인이 되겠죠. 어떤 관직을 두고 갈등을 벌이게 됐냐? 바로 3사 관리를 추천 임명할 수 있는 이조전랑이 되겠죠. 자, 이런 이조전랑의 갈등 때문에 붕당, 즉 동인과 김효원 쪽, 서인, 심의겸 쪽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이제 붕당이 분화되겠구나. 77번 붕당 초 동인 인물로서 이조전랑의 다툼, 좀 아까 봤었던 동인 쪽 이 사람을 중심으로 바로 김효원, 서인 쪽은 서인 시옷이니까 심의겸. 자, 동인과 서인 나눠주셔야 되겠고, 동인 쪽은 신진사림, 서인은 기성사림. 78번 북인과 남인이 분당하게 되는데, 바로 동인으로부터 강경파인, 서인에 대한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분화되게 되죠. 동인이 분화된 겁니다. 자, 거기에는 사건이 있었는데, 자, 지금 이 붕당 얘기는 모두 선조 시기 때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인이 피해를 보기도 했었던 기축옥사, 이는 정열입 모반 사건이다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자, 그래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당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정열입 모반 사건. 79번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조 시기 때 세자책봉 문제로 불거졌었던, 자, 서인 쪽 이 사람이 건의를 했었죠. 이에 대해서 북인과 남인이 서인 처벌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게 되더라. 정철의 건저의. 자, 그래서 정열입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저의,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북인과 남인으로, 누가요?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80번 사림과 붕당 정치 당시에 강조했었는데요. 지배층의 여론을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공론이라고 하죠. 자, 공론은 붕당 정치와 관련 있는 이런 여론을 지칭한다. 81번에 사림이 분화됐는데 신진사림이며 강경파 김효원을 중심으로 뭉쳤다 그랬어요. 동인인가요? 서인인가요? 동인이죠. 그리고 기성사림, 반대로 온건, 자, 이런 인물들은 바로 서인이다. 그래서 동인은 기존 훈구 세력의 강경한 신진사림, 서인은 그렇지 않았었던 기성사림. 82번 동인이 분화되었다. 서인에 대한 강경한 입장, 바로 북인이다. 그리고 온건한 입장이 남인이 되겠죠. 자, 이 둘은 앞서 본 것처럼 정열이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저의, 이 두 가지로 배경으로 하여 분화되게 되었다. 83번에 대외관계 관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큰 나라를 섬긴다. 조공과 책봉의 관계로 우리가 중국과 맺게 되는 외교 관계, 이를 우리는 4대 정책, 4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 전기에는 명나라와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와 맺게 되겠다.
83번의 두 번째는요. 이웃 국가와 친밀하게 교류하는 이런 정책, 이를 교린정책. 그래서 교린정책 관련해서는 북방의 여진과 남쪽의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봤었습니다. 84번 조선 초세종 때죠. 세종 때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최윤덕을 파견하여 압록강 일대를 개척하고 우리 영토를 늘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군이고요. 김종서 파견하여 두만강을 개척했었던 이곳이 육진이죠. 최윤덕 압록강 사군, 김종서 두만강 육진. 자, 어느 왕인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기본이죠. 세종 때. 85번 조선 초기 북방 지역의 삼남지방, 즉 남쪽에 있었던 주민들을 개척한 영토에 이주시키는 이러한 정책, 이를 우리는 이사시킨다. 그래서 3인 정책이라고 하지요. 86번 조선시대 토착인에게 관직을 부여하네. 자, 북방을 개척했을 때 토착인들을 관리로 임명하기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으니 이를 우리가 토착인 관직 부여, 토관제라고 합니다. 북방 개척과 관련이 있구나. 87번 조선 초 세종 때입니다. 세종의 업적으로도 보기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스시마를 정벌했었어요. 대마도지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인물은 누구인가요? 바로 이종무가 되겠죠. 박위는 마찬가지로 대마도인데 이 사람은 고려 말때 외구 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종 때에는 이종무. 88번 마찬가지로 세종 때. 자, 외인들에게 이곳을 개방했었어요. 부산포, 제포, 염포를 개방하게 되지요. 세 개를 우리는 삼포. 그래서 세종 때 삼포를 개방하였다.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89번 삼포를 개방하고 세종 때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어떤 정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조선과 교역할 때 이 정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일종의 제한을 시키는 교역, 이런 약조를 맺게 되니 바로 이제 개해약조라고 하죠. 세종 때 개해약조. 90번 신숙주라는 인물이 일본을 소개한 저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지리서 편으로도 분류하기도 하는데 바로 해동제국기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91번 중종 때 조선 중기입니다. 삼포의 외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다. 언제요? 중종 때. 바로 삼포외란이다 라고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비변사가 처음으로 소집되는 계기였었어요. 삼포외란이요. 92번에 자, 중종 때 외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었던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사량진이라는 곳에서 사량진 외변이 벌어지는데 이는 필수 암기사항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종 때 삼포회란 비슷한 뭐가 하나 더 있었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3번 명종 때 왜구의 침입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비변사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내용이죠. 비변사가 상설화된 계기가 된 이 충돌 사건, 우리는 을묘외변이라고 하죠. 명종 때 을묘외변, 비변사 상설화. 94번 임진왜란 관련한 문제예요.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자, 항전을 했어요. 발발 직후죠. 일본이 부산 쪽으로 쳐들어왔으니까요. 인물이 둘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발과 송상현, 이 두 인물입니다. 그 외란 초기, 임진왜란 초기에 활약했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일본은 병력을 점차 북상시키면서 조선이 막으려고 충주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바로 신립이고요. 이 신립이 전투한 곳 바로 충주 탄금대,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충주 탄금대 신립. 하지만 신립은 패배했다. 96번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도읍을 버리고 결국 이곳까지 피난하게 됩니다. 마지막 국경지대에 있었던 어딘가요? 북한과 중국의 경계 쪽에 있는 지역이지요. 의주입니다. 선조가 피난한 의주. 97번 이순신. 자, 임진왜란 때 활약했었던 이순신 첫 번째 승리, 그리고 거북선을 처음 썼던 전투 승리. 각각 첫 번째 옥포해전, 거북선은 사천해전, 다 이순신의 활약. 98번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우리 이 충무공 이순신께서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그 중에 하객진 휴전 이전에 하객진 전법을 활용하기도 했었던 이 최대 승리 중에 하나, 바로 한산도 대첩이 되겠죠.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휴전 이전의 전투입니다. 99번 임진왜란 때 김시민의 승리, 그리고 권율의 승리가 각각 있죠.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더불어서 3대첩으로 알아두면 좀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시민의 진주 대첩, 그리고 권율의 행주 대첩.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의 순입니다. 100번에 명나라군이 우리나라에 원군을 보내주는데 평양성 전투. 자,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는데 이 전투 후에 일본군에게 대패했었던 치욕적인 전투가 있었구나. 이 전투를 벽제관 전투라고 합니다. 명나라가 평양성 전투 후에 일본군에게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행주대첩이 벌어지죠. 명나라가 소극적이었었고 우리가 이제 고립됐었던 이런 난국을 타개하면서 일본에게 승리를 거둔 행주대첩. 그래서 평양성 전투, 행주대첩 순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1번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 쪽의 의병이면서 홍의 장군이다 라고도 불렸었던 인물 곽재우, 그리고 함경도 쪽에서 활약한 의병인데 북관대첩비에 이 사람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문부, 곽재우, 홍의 장군, 정문부, 북관대첩비. 102번과 103번에는 승병들이 나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묘향산에서 승병을 일으켰었던 바로 서산대사 휴정, 또 금강산에서 승병을 일으켰는데, 자, 요 두 번째 포인트를 간혹 물어보기도 합니다. 대일, 사신. 전쟁 이후에 우리를 대표하는 사신으로도 파견됐었던 승려 출신 승병, 바로 사명대사 유정이 되겠죠. 104번 임진왜란 휴전 이후에 이순신의 큰 승리, 진도 울돌목이라는 곳에 조류의 흐름을 활용하여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명량대첩. 휴전 이후 정유재란식이죠. 그렇다면 105번에 일본에 항복 후 퇴각하는 일본군에 맞서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순신께서 전사하신 전투, 노량대첩 또는 노량해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106번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신무기, 일본이 활용한 신무기입니다. 자, 서양 쪽에서 도입했었던 이 무기는 조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07번 일본 막부에 파견된 조선 사신단. 자, 주로 조선 후기에 많이 파견되는데 이를 통신사, 조선통신사라고 또 부르죠. 108번 임진왜란 때 조선이 개발한 신무기입니다. 그리고 서양식 대포도 이때 신무기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전의 조총과 더불어서, 앞서 봤던 조총과 더불어서 우리가 개발한 신무기인 바로 시한폭탄 같은 비격진천뢰가 있고요. 자, 서양식 대포는 명나라가 가져왔죠. 불랑기포라는 이 대포가 등장했다. 그래서
일본이 가져온 조총, 우리가 개발한 비격진 천뢰, 서양식 대포로 명나라가 가져온 불랑기포, 다 임진왜란때. 109번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시기에 해당하는데요.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는 협정을 맺게 되니 이를 우리는 기유약조라고 하죠. 제한무역을 다시금 재개하게 되는 이런 약조입니다. 110번에 임진왜란 이후 끝난 다음에 즉위한 왕이다. 그럼 임진왜란 처음부터 끝은 전부 다 선조라 그랬어요. 근데 선조 다음이겠죠. 중립 외교를 시행하죠. 당시 중국 명나라와 여진 북방의 후금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중립을 꾀하자. 그리고 이 시기 때 이왕 때 대동법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니 광해군 시기에 해당하죠. 실리를 추구한 중립 외교 광해군. 111번 광해군 당시 명나라의 원군을 보내주긴 하는데 명나라의 원군으로 가서 후금에 투항하죠. 그 인물은 바로 강홍립이죠. 광해군 중립 외교 강홍립의 투항. 112번 광해군 때 그렇다면은 집권했었던 붕당은 누구들인가? 북인이 되겠죠. 광해군 때는 북인 정권. 하지만 광해군의 중립 외교 및 폐모살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여 광해군을 쫓아내고 북인을 몰락시킨 서인이 인조 반정을 일으키죠. 이 서인의 집권은 인조부터 효종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113번 인조 반정 후에 논공 행상에 대한 불만으로 난을 일으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괄의 난이죠. 인조 반정 이후에 논공 행상의 불만으로 이괄의 난이 벌어지게 됐다. 114번 인조 반정 후에 우리는 친명 배금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명나라의 친선 후금을 배척하자. 그래서 후금이 침입하는 정묘호란이 일어나죠. 이 정묘호란 당시에 활약했었던 의병장으로 정봉수와 이립이 있습니다. 철산, 용골산성 이런 곳에서 활약했는데 정봉수 이립이 정묘호란 때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15번 명과 후금이 대립하고 있었던 광해군 인조 시기 이때 명나라 모문룡이 병력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었죠. 철산 여기 어디냐? 가도입니다. 그래서 가도 주둔 이것이 결국 후금을 자극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정묘호란이 벌어졌구나. 116번에 정묘호란 당시에 인조가 피난했었던 곳과 이후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었던 곳이 다르지요. 정묘호란 때에는 강화도로 피난하고요. 병자호란 때에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지요. 당시 왕은 인조. 117번 후금에서 국호를 청으로 바꿨었던 이 청나라가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었네요. 이 군신관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전쟁만이 살 길이다. 주전론. 아니다.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쟁을 피해야 된다. 화친주장 주화론. 주전론의 인물로 대표적인 사람이 김상헌. 주화론. 화치를 맺자. 최명길. 118번 병자호란 끝난 후에 우리는 삼전도 굴욕을 맞게 되는데 볼모로 세자가 끌려가네요. 인조의 첫째 아들이었었죠. 이 세자 바로 소현세자가 되겠습니다.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서양인 신부 아담샬과 접촉하기도 했었던 인물인데 귀국 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 사람이 효종. 119번에 효종 당시
청에 대해 복수하자라는 북벌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북벌 운동의 핵심 군역, 이 기관을 중심으로 북벌을 준비했다. 자, 뭔가 어영부영한 것 같죠? 어영청, 효종 북벌, 어영청. 그리고 관련 인물로서는 송시열, 이런 인물이 대표적이죠. 120번에 효종 때 나선정벌은 청의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군대를 격파했었던 이런 사건인데, 관련 인물로서는요, 변급과 신유라는 인물이 이렇게 있죠. 다 효종 때다. 121번에 북벌 추진 서인 인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로 송시열, 효종 때 북벌. 이후 숙종 때 북벌을 추진한 사람이 또 있네요. 이쪽은 남인이죠. 윤휴. 그래서 효종 북벌운동 송시열, 숙종 북벌운동 윤휴, 이렇게 되겠다. 122번 조선 후기 숙종 때 우리가 명나라, 망해버린 명나라 황실의 제사를 이어가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었었구나. 바로 대보단과 만동묘, 요 두 가지 숙종 때 만들었다. 숙종 때는 이후 조선 후기 편에서 등장하는 환국 정치가 이루어질 때죠. 그것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